때 경제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파란색 글씨 위주로 역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농지개혁을 했죠. 유상물수, 유상범배 했고 땅문서를 줬다. 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조를 받았다. 미국에 남는 생산물, 남는 농산물을 받았다. 그 다음에 300산업했다. 면, 흰색이잖아요. 염색할 수도 있지만 설탕, 밀가루 다 흰색이잖아요. 300산업. 박정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죠. 그래서 1차, 2차는 62년부터 71년까지 박정희가 거의 19년 동안 정권을 잡는데 이 중에 전반기에는 1, 2차, 후반기에는 3, 4차, 물론 81년까지 하려고 했지만 79년에 12족 사건이 발생을 하죠. 자, 이렇게 됐고 1, 2차 경제 개발은 경공업, 가벼운 공업들을 위주로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죠. 기술이 크게 없으니까 사실 뭐 가방이라든가 뭐 가발, 뭐 이런 작은 것들, 수공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의 경제 개발을 시도를 했었다. 이때는 저임금, 임금이 싸고 저고가, 곡식도 싸고 했었던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베트남 파병과 한일 수교를 맺으면서 더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었죠. 그 영화 국제시장인가에 보시면 그 주인공이 광부와 간호사인데 독일로 노동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서 이 둘이 결혼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되고 이러면서 경제 발전을 이끌려고 했었다. 파독.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를 짓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 70년대에 지었고요. 그래도 이 도로를 지은 것이 어느 정도 성경지명이 있었던 것이죠. 편도 4차선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반대가 원체 심해서 2차선으로 해놓고선 땅을 옆에다가 사놓은 다음에 나중에 고속도로를 확대할 수 있게끔 또 잘 만들어 놨었다.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을 했었고요. 이때 우리가 저임금이고 노동시간도 정해지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은 혹사당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혹사를 시키게 되니 전태일이 노동 환경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분신을 하죠.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세상에 이 노동의 부당함을 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경제를 급격하게 발전시키려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항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경제개발이든 민주주의든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렇게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3, 4차 경제개발은 중화공업, 중공업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77년에 수출 100억 불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일 쇼크를 맞으면서 기름값이 많이 오르는 이런 위기도 있었다. 그 다음 전두환 시대에는 운이 좋죠. 3조 호황을 누립니다. 금리가 저렴하고 이자가 싸니까 돈을 많이 빌려서 사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저달러, 달러 값이 싸지니까 또 무역하기도 좋았고 유가가 저렴하니까 또 뭔가 이것저것 하기가 좋았죠. 유가가 싸면 다 좋으니까 이 세 가지가 받쳐주면 경제 호황을 누리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노태우 때는 수교를 한다.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수교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올림픽도 치른다. 88년 이때 아마 4위인가 했을 거예요. 엄청나죠. 이때 이전까지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나라야 다들 몰랐겠지만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나라를 세계 무대에 알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얼마 전에 올림픽을 보는데 입장식을 보는데 모르는 나라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유명한 나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진짜 모르는 나라, 처음 들어본 나라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개막식을 보는데 우리나라도 이때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대한민국 뭐야? 그런 나라가 있었나? 이럴 때 우리가 올림픽을 치러냈다. 그 다음에 김영삼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통장을 아무 이름으로 만들고 비자금을 만들고 이러니까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투명하게 금융을 할 수 있게 했고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었고 OECD, IMF, 우루과이 라운드, WTO 이거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웬만하면 김영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민주노총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큰 사건인데 그냥 쭉 넘어갔지만 이 IMF가 정말 큰 사건이었죠. 이때 국민들 굉장히 힘들었고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잘렸다고 말하기는 힘드니까 공원에 가서 김밥 먹고 퇴근한 척하면서 집에 돌아오고 이런 암울한 시기였고요. 이전까지 공무원이 인기가 없었는데 공무원들은 안 잘리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 공무원들 인기가 엄청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큰 사건이 있었다. 그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이때 그 경복궁 안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애게 되고요. 하나에 전두환이 만들었던 하나에를 척결을 하게 되고요. 했습니다. 근데 또 암울한 사건이 있죠. 이때 성수대교 대교가 무너져요. 김영삼 때 지은 건 아니지만 상품 백화점이 또 무너집니다. 이때 엄청난 인명 피해를 당했다. 백화점 붕괴 사고 굉장히 재앙적인 일이었죠. 94년, 95년, 97년 이러면서 나라가 조금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었다. 그 다음에 김대중 신자유주의 경제를 표방을 했고 IMF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이 김대중한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물려주면서 이런 힘든 시기에 나라를 맡기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김대중이 임기가 끝나고 김영삼의 임기가 끝나고 김대중이 98년부터 임기를 이어받아서 하게 됐는데 이건 97년이었고 이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금을 모아서 나라 빚을 갚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대단하죠. 옛날 국채보상 운동 때도 그랬고 뭔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다 달라붙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성이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위병 운동한다, 반일한다, 3.1 운동한다, 금 모으기 한다. 일단 금 모으기 이 나라가 같이 힘든데 이때 이 금을 같이 모아서 나라 경제를 회복하려고 했던 이 세계가 깜짝 놀라죠.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런 민족성, 굉장히 자랑스러운 민족성,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본받고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실기업 그때 은행이고 기업이고 부도나서 정리해고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97년에 IMF가 터졌는데 불과 4년도 안 돼서 IMF를 극복해냈습니다. 노무현 호주제를 폐지했죠. 참나 이 여성 차별이었던 이 호주제가 이때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도 지금은 부모님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면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남자, 장남이 많이 받게 되어 있는 법이 90년대까지 있었단 말이죠. 90년대 이때까지 있었단 말이죠. 이때 폐지가 되고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호주제가 요때 와갖고 폐지가 됩니다. 2000년이 넘어서 2003년부터 노무현이 정치를 한 것이니까요. 대통령을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호주제를 폐지. 그러니까 성씨를 엄마 성씨를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또 했었다. 그다음에 이명박 때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했었고 한미 FTA G20 정상회담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박근혜 때는 슬픈 일이 있었죠.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국정 논란으로 인해 항쟁을 했었고 그로 인해 탄핵당하게 됩니다. 끝.